안녕하세요. 오늘은 22번째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픽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픽 중에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피스 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카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 보면 실제 카메라 있죠? 사진 찍는 카메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더 멋있게 주기 위해서 3차원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객체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피스 뷰입니다.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일단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보면요. 서피스 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3D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3차원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3D라고 하는 거를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어보셨던 오픈GL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D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3D는 굉장히 거기 표현하고자 하는 소위 각각의 그 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성능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 가속이라고 해서 그 칩셋에서 3D 가속을 해줘야 얘가 어느 정도 3D가 제대로 보이는 그런 정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가속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같이 해보셨던 그 뷰라고 하는 일반적인 뷰가 아닌 새로운 뷰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3D를 위해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새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보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기존의 뷰 하이라키, 그러니까 기존의 뷰, 안드로이드 뷰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얼마나 자주 쓰이냐라고 하면 나는 3D를 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카메라 미리 보기,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딱 들면은 증강현실 이런 데서 그 거리가 이렇게 거리 뷰가 딱 보이고 그 위에서 쿠폰 같은 게 아이콘으로 떠다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카메라 미리 보기 뭐예요? 카메라가 내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미리 보기 화면이 계속 보이죠? 근데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각각의 그 카메라, 하드웨어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D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피스 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강현실을 위해서 카메라 미리 보기를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서피스 뷰에 대해서 알아야 다른 사람이 만든 소위 카메라 미리 보기 코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바코드 리더, QR코드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읽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약간 변형시켜서 여러분의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카메라 미리 보기가 쓰이게 되고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의외로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피스 뷰가 전형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뷰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서피스 뷰는 별도로 좀 떨어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뷰의 계층도하고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뷰라든가 이런 선택 위젯을 사용할 때 리스트 뷰는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선택 위젯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데이터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선택 위젯의 각각의 아이템에 보여줄 뷰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것처럼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제어하는 게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게 기존의 뷰라고 하는 거에 서피스 뷰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서피스 뷰는 화면상의 일정 뷰의 영역을 할당은 받지만 이 서피스 뷰가 메모리상에서 만들어지거나 그 다음에 상태가 변하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서피스 홀더가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각의 상태, 서피스 뷰의 상태 정보를 서피스 홀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서피스 뷰 위에다가 만약에 그래픽을 그리고 싶어요. 라인을 그리거나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사각형을 그리거나 하고 싶을 때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일반 뷰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 캔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메소드가 호출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받을 수 있죠. 근데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서피스 뷰는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드러가 호출될 때 여러분이 화면에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서피스 뷰는 여러분이 캔버스라고 하는 걸 직접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피스 뷰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내가 원할 때 캔버스 객체를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캔버스 뷰가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이 서피스 뷰의 캔버스 객체를 접근하게 되면 동시 접근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락이라고 하는 걸 써서 캔버스 객체를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좀 정확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찬가지로 코드를 보면서 코드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 직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My Surface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2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요. 패키지 네임은 org android town.my surface라고 패키지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My Surface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main.xml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을 거고 지금 뭐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그냥 Surface View 예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 붙이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자,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거를 Surface View다 라고 일단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피스 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서피스 뷰에다가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요. 일단 여기 텍스트는 텍스트 속성은 없애고 필 페런트를 하이트 값에도 줘서 화면 전체 남아있는 여유 공간 화면 전체를 서피스 뷰로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우리가 그 그래픽을 그릴 때 뷰를 상속해서 그렸던 것처럼 서피스 뷰를 상속해서 서피스 뷰 위에다가 그래픽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요거를 그 새로운 클래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태그 이름을. 그래서 여기 패키지 이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new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자, my surface view라고 한번 붙여볼까요? 자, my surface view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슈퍼 클래스에서 브라우저를 한 다음에 surface view라고 해보면 안드로이드 뷰 밑에 surface view가 있네요. 그죠? 자, 이거를 선택하시고 finish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my surface view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extends surface view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빨간색 줄이가 있어요. 자, 컨스트럭터가 없다, 생성자가 없다. 자,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줬죠? 자, 이건 뭐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충분히 알 겁니다. 카멘트 없애주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생성자 하나짜리 그대로 복사해주고 파라미터를 하나짜리로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생성자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init이라고 하는 거 컨텍스트를 넘겨주고, 그쵸? 두 번째 거에도 똑같이 이거를 호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위한 새로운 함수를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해서 contex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my surface view라고 해서 새로운 surface view를 하나 생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surface view라고 하는 거는 껍데기에 해당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 서피스 뷰를 직접 제어를 하는 거는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컨트롤 서피스 홀더에서 하다 보니까 서피스 홀더를 우리가 참조를 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죠. 자, m 홀더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호출하는 이 초기화하는 이 코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m 홀더라고 하는 거는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 안에 get 홀더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서피스 홀더 객체를 get 홀더로 참조해서 우리가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는 이 코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상태,
일반 뷰 하이어라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서피스 뷰는 그 화면 중에서 일정한 서피스 뷰를 내가 레이아웃으로 추가를 해주면 그러면 그 영역을 할당은 받지만 그 서피스 뷰 자체의 상태는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컨트롤하는 게 서피스 홀더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이 클래스에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현을 하는데요. implements라고 해서 구현을 하는데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콜백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콜백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이 서피스 뷰의 상태를 제어를 해주는, 자, 서피스 홀더가 상태를 제어해주게 되는데 그 메소드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기능을 넣어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빨간 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add an implemented method 이렇게 눌러보면 자, 세 가지 메소드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서피스 홀더의 콜백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니까 그 안에 이 세 개의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처음에 화면상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서피스 여기 있는 created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변한다거나, 그죠? 뷰의 크기가 변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서피스 change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없어지게 되면 surface destroyed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 surface view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아니면 없어질 때, 그때 필요한 코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그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urface view에서 실질적인 컨트롤 역할을 하는 서피스 홀더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상태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에 콜백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면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필요할 때 호출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콜백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선언을 했는데요. 구현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홀더에다가 m홀더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add callback라고 해서 뭐예요? callback 인터페이스를 지금 이 클래스에서 했으니까 this라고 해서 추가를 하면 callback 인터페이스를 내가 임플리먼트 하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걸 왜 굳이 같이 해봤냐면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좀 할게요. 자, 이걸 왜 같이 해봤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서피스 뷰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My Surface View라고 하는 이게 서피스 뷰를 상속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콜백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면서 홀더에서 컨트롤하는 이 서피스 뷰의 상태를 필요할 때 이렇게 함수로 호출받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홀더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홀더 객체를 하나 선언하고 get 홀더라고 하는 걸 참조한 다음에 add callback이라고 callback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 코드 구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카메라 미리 보기 같은 걸 사용할 때 똑같은 패턴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을 알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왜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직접 라인을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draw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draw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필요한 거를 드로잉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예를 들면 드로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우리가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캔버스, 스몰 캔버스라고 해서 너를 한번 해보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건 일반 뷰하고 틀려서 온 드로가 호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캔버스 객체를 참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try catch라고 하는 걸로 한번 묶어보고요. 자, try 형태로 만들어 보고 그 상태에서 자, canvas라고 하는 객체는 필요할 때 어떻게 참조하냐면 mholder 우리가 홀더라고 하는 게 있었죠? 거기에 점 해보면 lock canva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lock canva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렇게 호출을 하면 여러분이 캔버스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눌러볼게요.
캔버스가 인풋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참조를 하신 거예요. 참조를 한 거죠. 그러면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만약에 draw line, 이건 다 똑같네요. 그죠? 예, 우리가 onDraw에서 사용했던 캔버스하고 똑같은 메소드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려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100.0f, 우리가 처음에 해봤던 거, 뷰에 드로잉을 할 때 100.0f, 그 다음에 200.0f, 그 다음에 200.0f라고 해서 라인을 그리고 페인트 객체가 여기도 필요하네요. 그렇죠? 페인트 객체가 필요하네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 페인트를 하나 만들어주죠. 뭐 그냥 자, 페인트는 new 페인트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락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동시 접근이 되는 문제에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캔버스를 참조할 때 내가 점유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finally라고 해서 항상 unlock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null이 아니면 그러면 mholder라고 하는데 보면 unlock canvas and po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캔버스 객체를 넘겨주면 이 캔버스 객체를 다시 락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다시 이 서피스 뷰에 있는 캔버스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 여러분이 캔버스 객체에다가 뭔가 드로어를 해주고 싶다, 드로잉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캔버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홀더 객체에다가 락을 해주고 그러면 참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언락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서피스 뷰에 뭔가를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자, 여러분이 그 샘플 프로젝트 중에서요, 그 페인트보드라고 저번 시간에 같이 봤던 예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예제 중에 그 소스 파일을 보시면요, 소스 파일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일반 페인트보드, 그 다음에 굿 페인트보드, 베스트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를 각각을 액티비티를 실행을 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페인트보드 서피스라고 해서 일반 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페인트보드를 서피스 뷰를 상속받게 이렇게 바꿔놓은 거를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서피스 뷰를 상속해서 하는 그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페인트보드를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블 버퍼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터치 이벤트가 왔을 때 더블 버퍼링 방법으로 처음에 서피스 뷰가 만들어졌을 때 메모리에 비트맵 객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드로잉을 하게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피스 뷰를 상속해서 만들어지게 했다 보니까 아까 봤던 서피스 뷰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는 한번 보시고요. 요런 패턴, 아까 처음에 같이 얘기를 했던, 같이 설명을 들었던 그 패턴이 페인트보드에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일반 뷰가 아니라 서피스 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패턴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이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카메라 객체를 이용해서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 중에서 샘플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커버 플로우라고 해서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샘플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거. 자, 이미지 1, 2, 3, 4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5개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숫자로 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이미지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러리처럼 그냥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이미지가 약간 입체적인 모양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커버 플로우라고 하고요. 전형적인 커버 플로우 예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3D냐? 3D를 이용해서 만든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3D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카메라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제공해줘요. 객체를 하나 제공해주는데 그 카메라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카메라가 있고요. 하드웨어 말고 그래픽적인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이미지를 바라볼 때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라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만약에 저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눈의 각도를 옆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저 이미지는 옆에서 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약간 비스듬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 식의 효과를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2차원적인 평면이 있을 때 그거를 이미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죠? 확대 축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한 가지 그죠? 2차원적인 평면이나 3차원적으로 봐서 앞에 평면에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게 카메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거 클래스를 보면 갤러리라고 하는 걸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갤러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자, 선택 위젯 쪽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갤러리라고 하는 거 여러 개의 사진 이미지가 있으면 사진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위젯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하게 되죠. 선택 위젯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은 getView, 어댑터의 getView에서 리턴하는 게 보여지게 되고 그게 이미지 뷰이기 때문에 갤러리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속했어요. 그러면 얘도 갤러리네요. 그죠? 갤러리예요. 아, 갤러리니까 그냥 getView가 있을 거고, 그 어댑터가 있을 거고, 어댑터에서 getView를 가지고 리턴해 주는 거를 그냥 보여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니까요. 자, 그럴 거고요. 자, 여기 메인 액티비티 쪽을 한번 가볼까요? 자, 메인 액티비티 쪽을 가봤더니 갤러리라고 해서 이걸 상속받은 게 커버 플로우라고 해서 정의가 돼 있는데 이게 선택 위젯이니까 일단은 어댑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미지 어댑터 뭐예요? 실제 하나 정의를 한 거죠.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우리가 예전에 선택 위젯 쪽에서 자꾸 해봤던 거니까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 플로우, 얘가 갤러리니까 거기다 셋 어댑터를 이용해서 어댑터를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어댑터 쪽에서 그러면 리턴하는 게 뭐냐? getView를 봐야 되잖아요. 이미지 뷰 그대로 리턴해줬네요. 그렇죠? 이미지 뷰 하나 리턴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는 그죠? 일반적인 갤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커버 플로우라고 다시 가보면 갤러리를 상속을 했는데 이 안에 보면 몇 가지 메소드를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보시면 get child static transformation 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봤던 자 갤러리면 사진이 여러 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진 입체감 있게 약간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의 선택 위젯 안에 여러 개의 child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child view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변환이 가능하게 미리 정의가 된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정의해 주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메소드를 넣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일일이 다 보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눈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자 T라고 하는 거, 이 T가 뭔지 모르겠네 라고 봤더니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네요. transformation 뭐예요?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형, 변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까요? 그러면 이미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미지를 변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T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의 타입을 보니까 매트릭스라고 또 나오네요. 매트릭스 어디가 봤잖아요. 그죠? 매트릭스 뭐예요? 이미지를 볼 때 이미지를 매트릭스 연산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거. 이게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Transform Image Bitmap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 적용이 돼 있고 그 메소드를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카메라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네요. 카메라가 뭡니까? 카메라 위에 뭘로 선언되어 있는지 가봤더니 자 카메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카메라가 어디서 임포트가 됐는지 봤더니 안드로이드 그래픽스의 카메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카메라는 하드웨어적인 카메라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게 일단 어떻게 쓰이는지 가서 봤더니 카메라.save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restor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카메라에 translate라고 하는 게 있고 rot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더라도 자 translate 뭐예요? 이동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확대 축소를 한다 뭐예요?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단어들 전부 다 들어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translate, 확대 축소, scale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똑같이 여기도 적용이 됐어요. 언제? 2D에서 자, 온드로 같은 거 할 때 그때 캔버스 객체에 있는 캔버스 객체에 대해서 translate라든가 scale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카메라도 똑같은 게 있네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2차원적인 변환, 2차원적인 이미지에 대한 변환 캔버스에 대고 translate, scale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약간 3차원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 카메라에 대고 translate하고 scale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rotate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례로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에 정의되어 있는 transl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보니까 X하고 Y축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Z축까지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Z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X하고 Y는 0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Z가 100이에요. 그러면 Z가 아까 얘기한 시선이 된다 그랬죠. 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가 앞에 있어요. 평면에 이미지가 있고 이 눈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Z축을 따라서 더 가깝게 해주던지 멀게 해주던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rotate는 뭘까? 그죠? rotate 돌려주는 거겠죠. 그죠? Y축을 따라서 rotate Y Y축을 따라서 Y축이 뭐야? X는 가로, Y축은 세로일 겁니다. 세로축을 따라서 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시선을 보고 있으면서 돌려주니까 내가 옆쪽으로 저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런 형태로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2차원적인 이미지 자체의 변환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로 가능하고 2차원적인 이미지 변환이긴 한데 그게 시선, 눈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3차원적인 가상의 변환을 해줄 때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가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여러분이 전부 다 100%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 보시는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가 사용이 됐고 카메라라고 하는 걸 이용하니까 이렇게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카메라 객체를 이용해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3차원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응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효과를 여러분이 이미지에다가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이런 파라미터들, 여기 있는 뭐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바꿔보면 우리가 이 갤러리에 아까 여기서 보신 거죠? 예, 이런 거에 간격이라든가, 이 이미지 간의 간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기울어서 보는 시선, 요 각도를 좀 조정을 해주면 요 효과를 좀 다르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오늘 같이 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코드에 대한 내용은 직접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코드를 일일이 보다 보면 좀 머리 아프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save라고 하는 거, restore라고 하는 거 이런 설명들이 책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읽어보고요. 예,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